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시작된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가 이렇게 저물었는데 과거 2기를 개통할 때 이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북한도 다녀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선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먼저 어제 있었던 선거 결과 좀 짚어보죠. 축하드립니다. 두 곳 다 민주당에 사수했어요. 원래 목표기도 했고 또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예. 예상대로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영광과 곡성 같은 경우에 이거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경쟁이 좀 치열했었는데, 예, 예, 민주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이 작용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 농촌이건 도시건 모이면 하면서 나라 걱정이거든요. 예, 정치 걱정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균형추를 잡아줄 세력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여기서 선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 보편 정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호남 내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압승한 건 예. 호남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 대표의 당리 리더십이 더 공고해질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반대로 생각해서 만일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면 예. 아무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데 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경의선, 동해선 이거 개통할 때 통일부 장관이셨잖아요, 의원님이.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예. 사실은 2000년 6.15 이전 시대와 6.15 이후 시대로 남북 분단 시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2000년 이전에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없애려고 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체계 시대, 반국가단체 서로를 괴뢰라고 규정하고 예. 이런 그 불행했던 역사가 60년 오다가 2000년 6.15를 계기로 악수를 한 거거든요. 화해협력의 시대로 간 거죠. 그 상징이 3대 협력 사업입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도로, 철도 연결 사업. 금강산과 개성은 이미 닫혔고 예. 마지막 형식적으로라도 이어져 있던 민족의 혈맥이죠. 예. 사실 1300년 동안 새나 짐승만 다닌 게 아니라 사람도 물자도 이 길로 오솔길로 마차길로 다녔어요. 또 분단되기 전까지 열차가 다녔고 자동차가 다녔던 길인데 예. 그것이 이제 1945년 분단과 함께 끊어졌던 것을 6.15를 통해서 이어놓은 건데 이거를 마저 폭파했다는 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북으로 봐서도 좀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으로 봐서도 단견이다. 예. 의원님, 이제 오늘 아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북한이 최근에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오늘 아침 속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이 헌법 개정까지 완료했다는 건데 이거 북한이 가려는 길은 도대체 뭐라고 보고 계세요? 원래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거 헌법 개정을 할 거다라고 예상됐었고 그렇게 발표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일주일 넘게 아무런 보도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확인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예상된 겁니다만 그러나 이제 tit for tat이란 말이 있잖아요. tit for tat. 예. 그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예. 따라하기 게임이기도 하고 반복 게임이기도 한데 지금 남북이 서로 말하자면 장군 멍군 이런 식의 그 대결적 그 대결의 증폭 이런 건 결국 불행이죠, 불행. 예, 그걸로 해서 양쪽의 정권은 적대적 공생을 할지 몰라도 불행해지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북한이 노리는 건 뭔가요, 의원님? 앞서 단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북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이런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민족사적,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발밑에 코앞만 보는 거죠. 어쨌든 그 어떤 남이든 북이든 지도자든 개인이든 통일할 필요가 없다. 예. 따로 살자 한다고 해서 따로 사는 건 아니고 예. 1300년을 함께 살아왔고 79년을 따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느 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민족 공동체란 말이죠. 예. 네, 이런 좀 더 큰 시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1차원적인 그 수준 낮은 그런 지금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세계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 산업화, 민주주의, 또 특히 요즘 문화의 힘, 한강 작가가 세계적인 그 보편성을 획득한 한국 역사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 모두가 다 한국을 주목한데 예. 이 남북 분단의 이 대결 현실을 보면은 사실 좀 창피해요. 알겠습니다. 저 민주당에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 저 예. 의원님도 당연히 참석하셨던데 첫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현재 안보 상황은 전쟁 후 50년 만에 최대 위기다. 이런 예. 말이 나왔던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실제적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소통 채널이 모두 끊어져 있습니다. 판문점은 말할 것도 없고 핫라인 정보 국정원의 그런 연락망 또 큰 통신선 등등 모두가 일체 말하자면 노크를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소통의 단절에다가 적대감은 최고조잖아요. 예. 최고죠. 서로가 종말을 얘기하는 쏘기만 해봐라. 너희는 그날로 종말이다. 끝이다. 양쪽 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아까 6.15 이전과 이후를 얘기했습니다만은 6.15 이후에는 우리가 어쨌든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공감대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과정이었는데 예. 이렇게 돌아서서 서로에 대한 적대를 최고조로 키우고 있고 특히 이 북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삐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쪽에서 얘기하는 과거의 최고의 존엄,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제 훼손이라고 자기들은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한 것이 4년 전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거든요. 예.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삐라가 뿌려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극도의 배신감, 분노감을 이제 표출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악수하고 화해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왜 삐라를 뿌리느냐 이제 이런 그 반발로 공동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쇼를 벌였는데요. 예. 이번 이제 복사판이죠. 예. 그 철도 도로 연결을 파괴함으로써 이제 남과 남이다, 적이다 그런 건데 지금 에스컬레이트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북도 계산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지도자가 얘기하지만 이게 북한 인민 전체의 공감대 속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위에서부터 그냥 풀어 먹이는 건데 예.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세 방향입니다. 하나는 내부를 향해서, 하나는 남을 향해서, 하나는 미국을 향해서 세 방향으로 보여주기식 적대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삐라가 관련된 게 이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요 무인기입니다, 의원님. 평양 상공했던 무인기. 북한은 주범이 한국군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 저 SNS에 글 쓰신 거 보니까 우리 정부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뭐를 이거 관련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막을 수 있죠. 그게 저는 꼭 군이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보낸 적 없다 이렇게 확인했어요. 근데 이제 보낸 적 없다고 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남습니다. 하나는 그 전단을 계속 날려보냈던 민간 단체, 이 반북 단체냐 또는 혹은 제3의 기관이냐 이럴 수 있는 건데요. 드론은 이제 바로 그냥 땅에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지만 무인기는 짧더라도 활주로가 있어야 되고 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날려보낼 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삐라 날려 보내는 그런 단체의 힘만 갖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당연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건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행법으로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서도 또 접경 지역 지금 주민들이 시위하잖아요. 우리를 왜 이렇게 전쟁의 공포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느냐, 중단하라 이런 건데 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저는 그런 점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이건 막았거든요.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으로도. 그리고 이 삐라만 풍선 삐라 날려보낼 때 여기에 수소를 주입하는데 헬륨 가스 뭐 이런 등등 단속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방조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tit for tat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로가 따라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방향으로 어느 쪽에선가 중단해야만 이 게임이 끝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정권은 날이면 날마다 터지는 스캔들, 비리, 김여사 의혹 등등 시선을 돌리고 싶을 겁니다. 속내를 보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방치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군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군은 안 했다고 국방부 장관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남쪽에서 간 건 사실이고 그러면 뭐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막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건 야당으로서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유엔사가 조사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조사 결과 당연한 조처고요. 사실 그날 국가안보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제가 한 얘기도 유엔사가 나서야 한다. 유엔사 방문을 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유엔 사령관에 대한 면담 요청을 하자는 얘기와 함께 어쨌든 이거는 경비행 물체를 날려보낼 때는 유엔사 권한이거든요.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이건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의 역할을 주문해야 하는 거다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여권을 뜨겁게 강타하고 있는 명태균 씨 이야기 좀 해볼 건데 여러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 어떤 점에 가장 주목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정권 말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반환점 한 달 남았는데 그렇죠. 정권 말기적 상황이에요. 명태균 씨가 명 씨라는 분이 민주당과 관계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권 핵심과 대통령 부부와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정권 말기도 아닌데 이런 증상이 터져 나오는 게 저는 세계인으로 눈으로 봤을 때 참 부끄러운 한국의 정치 권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봤을 때도 좀 부끄럽고 우리 정치를 봐도 부끄럽고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민의 하나인데 정말 저는 매일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국민이 지금 안고 있는 걱정거리와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도 저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AI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든지 앞서가기 위해서 국회가 뭘 뒷받침해야 하는가 전문가들과 6번째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이 정부가 정치가 대통령이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정말 뉴스 보기가 얼굴이 뜨겁습니다. 이 권력 말기적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이게 권력 누수 현상, 일종의 대통령 레임덕의 징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죠. 지금 이 정권의 마음속으로부터 충성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임기를 제대로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갖는 이건 국민 여론입니다. 앉으면 다 심지어 이 정권의 본거지에서조차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지율 요즘 갤럽이 조사하는 게 좀 의아해요. 2주에 한 번씩 갤럽 조사가 20%였거든요. 최저치 저는 무너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도 무슨 정권의 외압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의심과 의혹입니다, 의원님의. 의심입니다. 근데 만일 상징적인 숫자지만 20% 선이 갤럽 조사에서 무너졌다면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정신적 탄핵 국면인 거죠.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거죠. 본인도 싱가포르 가서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경제개혁 뭐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지지율이 낮아서 뭐 걸림돌이다 그러는데 개혁은 지금 무슨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 문제잖아요. 전부 부인 문제잖아요. 예. 김 여사 문제인데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직은 공인과 사인 예. 두 길이 있는데 공인의 길을 갈 거냐 사인의 길을 갈 거냐. 지금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는 거부권 행사는 사인의 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길에서 빠져나와서 이 공인의 알겠습니다. 대도에 서라 하는 보수 언론들의 사설과 칼럼에서 알겠습니다.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